자, 이제부터는 지방 구조물 설계에서 흙막이 구조물 편에 대해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흙막이 구조물 편은 여러분들 도화에 들어가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 흙막이 구조물 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화에 집안 구조물 설계에 있는 강의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강의 자료가 있죠.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쭉 수업을 해왔던 그러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그 집안의 구성에 대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안의 생성과 분류, 그 다음에 집안의 각종 판정법, 그리고 또 장지건 박사와 같이 여러분들 가시설, 그 다음에 터널, 보강토 등의 계측에 관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챕터로 흙막이 구조물에 대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흙막이 구조물 설계의 강의 자료는 이렇게 도화에 올려져 있으니 이거를 먼저 띄워놓고 수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안 구조물 설계, 흙막이 구조물 편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스톡턴 앤 달링턴의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철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패널입니다. 1825년에 영국 조지 스티븐슨이 제작되어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로코모션 증기기관차의 사진을 이렇게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182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토목을 하면서 토목에서 이러한 증기기관차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철도를 건설하고 또 그리고 철도를 하기 위해서 산을 깎고 또 교량을 건설하고 그리고 터널을 뚫는 이런 많은 우리가 작업을 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우리 토목은 같이 발달을 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집안공학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집안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분야명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정의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2학년 때 배웠던 토질역학, 토질공학은 흙의 토계라든지 물리적, 역학적 성질에 관한 기초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일 미케닉스에서 소일 엔지니어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토질역학과 이를 응용한 설계까지 포함한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흙의 역학적 성질을 사면의 안전 계산에 응용하는 경우 이럴 때 공학이란 말이 포함이 이제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안반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반역학은 암석, 안반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에 관한 학문으로서 이것도 락 미케닉스가 되면 순수 학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공학이란 말이 붙으면 락 엔지니어링, 그러면 안반역학에다가 이를 응용한 설계까지 포함한 학문을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붙여서 공학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집안공학은 무엇이냐? 이 집안공학은 이 토질공학과 안반공학을 이 두 개를 합친 총칭을 집안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공학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지질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지질학의 분야는 정말 우리가 지얼러지라고 해서 지질에 대한 가장 기초과학적인 지구과학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토목에서 이러한 토목 지질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왔죠. 여기서 빼와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지표 부근의 토목공학적인 건설을 위한 지질학의 응용, 즉 집안의 물리적 현상이나 성질뿐 아니라 역학적 성질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부분을 토목 지질학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토질공학과 안방공학과 토목지질학을 응용한 설계까지 확장된 분야의 총칭을 응용지반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반구조물 설계는 이러한 응용지반공학을 설계하는 그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장에서는 토암 및 흑마기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복습을 해보면은 현재 이게 X축은 변이입니다. 변이, 벽체의 회전 또는 수평 변이를 말하는 것이고 Y축은 토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토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합이 이런 옹벽이라든지 흑마기가 있을 때 이런 옹벽 구조물이 있을 때 이런 옹벽 구조물이 변이가 이쪽 플러스 방향으로 생기게 되면 주동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변이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게 되면 수동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동 상태일 때는 이렇게 토합이 정지 상태일 때보다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옹벽을 설계할 때는 주동 토합으로 설계하고 있고 수동 토합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치 이내에서 벽체의 변이를 이제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옹벽이 정지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정지 토합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벽체가 집안 쪽을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마이너스 쪽에 변이가 생기면 토합은 오히려 이렇게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밀한 흙이나 또는 느슨한 흙이 관계없이 전부 이렇게 토합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정지 토합에서 주동 토합으로 가는 이러한 변이가 어느 일정 변이 이상까지만 토합이 이렇게 줄지 일정 변이 이상을 이렇게 더 넘어서면 오히려 토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범위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그러한 변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주로 회전 변이로 나타내는데 H분의 D, H는 높이고 그 다음에 변이는 D입니다. 그래서 H분의 D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이 벽체의 회전 변이를 H분의 D로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집안 굴착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개착공법입니다. 이건 오픈컷이라고 하죠. 오픈컷. 오픈컷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런 지부 없이 그냥 사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지가 아주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오픈컷을 사용할 수가 있고 가장 경제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흑막이 자립식 개착 공법을 쓰게 됩니다. 자립이란 것은 이렇게 HB임을 이렇게 흑막이 말뚝으로 이렇게 땅속에 관입을 해서 했을 때 이렇게 굴착을 하면은 자신 자체의 지지력만 가지고도 토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립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립으로서 이렇게 토합을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깊이를 굴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트라트라든지 집안 앵커라든지 이런 지지 공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지지 공법을 추가로 사용한 이렇게 굴착 공법을 흑막이 지지식 개착 공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는 이 역타공법을 많이 씁니다. 역타공법이란 것은 굴착을 우리가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집안이 있고 여기다가 지하 터파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지하 터파기를 먼저 하게 되고 그럼 지하가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총 4층까지의 지하가 있다고 할 때 일반적인 문법은 이렇게 지하를 먼저 파고 그 다음에 지하에 기초를 치고 그 다음에 벽을 이렇게 쳐 올라가면서 이렇게 각각 슬라브를 이렇게 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지하가 완성이 된 후에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또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또 순타공법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방식이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아주 급하다든지 공사기간입니다. 또는 집안이 아주 연약집안이라서 도저히 기존에 있는 이러한 다른 공법으로 굴착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역타공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역타공법은 먼저 1층에 슬라브를 치고 슬라브를 치기 전에 지주 파일을 다 박게 되겠죠. 지주 파일을 다 박아놓고 슬라브를 치고 굴착을 해 나가면서 지하 1층을 먼저 하고 또 한과 동시에 상부에도 이렇게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계속 같이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건설해 나가는 방법이 이 역타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상에서부터 바닥으로 이렇게 1층 파고 이렇게 벽체 치고 또 2층 파고 2층을 파고 또 벽체를 치고 또 3층을 파고 벽체를 치고 또 4층을 파고 벽체를 치고 마지막에 바닥 콘크리트까지 이렇게 하는 이러한 방식.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를 역타공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탑다운 공법. 탑에서부터 다운으로 내려온다 해서 탑다운 공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도심지의 굴착 공법에서 특히 주변 이런 구조물들이 많아서 변이에 큰 우려가 있을 때 또 이러한 역타 공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흑막이 구조물의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보제로서 버팀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버팀대는
스트라트라고도 합니다. 스트럿 잘 알아둡니다. 요즘은 기사 시험에서도 이러한 흙막이 가장 중요해서 흙막이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집어제로서 이 버팀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버팀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안 앵커를 사용하게 되죠. 집안 앵커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팀대란 스트라트란 것은 H빔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지금 벽체가 전체 부지에 이런 식으로서 전체 이렇게 부지를 굴착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이렇게 지주 말뚝을 받고 또는 엄지 말뚝이라도 하죠. 이 엄지 말뚝을 받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메인 스트러트를 이렇게 대 가지고 토압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토압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엄지 말뚝 우리가 의 종류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H 파일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받고 여기에다가 흙막이판을 토르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일본식 표현으로 흙막이판이 맞습니다. 흙막이판을 이렇게 이건 주로 목재를 사용합니다. 흙막이판을 이렇게 끼우는 이러한 방식이 H파일 토르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흙막이 자립식 개착 공포에서 여기에 H파일이 있죠. 그죠? H파일을 받고 이렇게 흙막이판을 이렇게 끼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바로 H파일 흙막이판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파일 토르판은 아무래도 집안이 상당히 양호한 경우, 단단한 집안의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연약해지면 이 측면에 작용하는 토압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파괴면의 각도가 낮아짐으로써 더 많은 하중이 이 흙막이 엄지말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위라든지 이런 물이 이렇게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H파일 토르판으로 하게 되면은 지하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러한 강렬 말뚝이나 CIP나 SCW 또는 지하 연속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강렬 말뚝은 주로 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물막이와 흙막이를 동시에 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스틸 시트 파일로서 요거는 아주 쇠로 된 말뚝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그림이 시트 파일 강렬 말뚝에다가 버팀볼을 되어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렬 말뚝이 이렇게 강렬 말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관입이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시드 파일을 이렇게 촘촘하게 꼽아 가지고 요 고리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촘촘하게 꼽아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흙막이를 하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IP가 되겠습니다. 자, 이 CIP는 이렇게 콘크리트 현장 타설 말뚝으로서 AC빔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는 철근을 이렇게 넣기도 해서 현장에서 각각 이렇게 말뚝을 현장에서 타설하여 만드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가 이제 CIP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CIP 장비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타격해서 굴착할 수 있는 이러한 오거가 있고, 그리고 이 오거가 내려가서 먼저 천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철근이나 또는 HBM을 넣고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인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봇대, 전주 같은 이러한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일렬적으로 이렇게 쭉 생기게 되죠. 이거를 CIP 공법이라고 합니다. CIP 공법, 이거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다음은 SCW가 있습니다. 이 SCW는 3개의 축으로 된 장비를 한꺼번에 땅속에 관입하여 이 소일 시멘트 기둥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거는 지하연속벽 공법입니다. 지하연속벽 공법은 이렇게 하나의 세그먼트를 한 번에 이렇게 굴착을 해서 두께 80cm에서 1m 이상의 그러한 두꺼운 벽체를 만들어 나가는 공법으로서 가장 강성이 크고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비경제적인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시공 순서는 이렇게 엄지말뚝을 먼저 받고 굴착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띠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띠장은 웨일이라고 하는데, 띠장은 역할은 토합이 이렇게 작용할 때 H빔을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띠장을 통해서 전면에 걸쳐서 이렇게 전면에 걸쳐서 골고루 하중이 분산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띠장의 역할입니다. 여기도 띠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스트럿이 설치가 됩니다. 이 스트럿이 길면은 중간에 이렇게 포스터 파일, 중간 말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 스트럿이 휘어져 처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석 코너에다가 이렇게 사보강제를 넣습니다. 사보강제는 코너 스트럿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트럿 하나에 너무 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까치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또 하중을 한 번 더 분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재들 밑에서 보강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보강제, 스티프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쳐준 스트라트가 토합을 원활히 지지하기 위해서 자키를 넣어가지고 유압 자키를 가지고 이렇게 자키를 벌려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하중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각각의 공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